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60세가 되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젊은 시절 직장을 구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60대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시기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불안을 느낀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안정, 가족 관계 변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품격 있게 보낼 수 있다. 첫째, 부부가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하라. 자녀가 성장에 독립하면 부부 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면서 대화의 주제가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퇴직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남편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취미 활동, 사회 공헌 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 같은 것이 좋은 예다. 만약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렵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책임감과 생활의 활력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지속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공유된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은 부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노년의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의미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는 약해지고 있으며 노년기를 홀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려면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친목 모임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 활동, 독서 모임, 스포츠 동호회 등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만약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맞을지 모르겠다면 어릴 적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커뮤니티를 찾는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죽음을 준비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삶의 의미를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기 쉽다. 그러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면 남은 시간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진다. 이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창작 활동, 여행, 봉사 활동, 혹은 작은 연구 프로젝트 등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60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로 삼아라.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할 프로젝트를 만들고 의미 있는 커뮤니티에 속하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핵심 전략이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된다. 60대 이후의 삶 개척하기 실전편. 60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시간 관리다. 직장 생활에서는 정해진 일정과 업무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퇴직 후에는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밀린 집안일이나 취미 생활로 시간을 보내지만 점차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루를 구조화하는 습관이 사라지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확인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전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를 활용해 독서나 학습과 같은 인지적 활동을 하면 효과적이다.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건강은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젊었을 때는 과로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바로 건강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 식습관에서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필요 칼로리는 줄어들지만 영양소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지방과 당분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한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는 것과 같은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 건강, 신체만큼 중요한 노년의 자산. 신체 건강이 중요하듯 정신 건강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 경제적 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만성적인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거나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좋았던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서, 퍼즐,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꾸준히 도전해보자.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제공한다. 시간 활용과 취미 생활의 중요성. 60대 이후에는 자신만의 취미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아 실현과 성취감을 느끼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오랫동안 일에 몰두하느라 미뤄두었던 관심사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향과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와 같은 개인적인 활동이 적합할 수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합창단, 댄스 교실, 동호회 활동과 같은 사회적 교류가 있는 취미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기술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천천히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한 가지 취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두세 가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지루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교류로 이어지고,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센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정 관리, 불안 없는 노후를 위한 기반. 60대 이후의 경제적 안정은 평안한 노후 생활의 기초가 된다. 주 수입원이었던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이다. 수입은 줄어들지만 의료비 등 특정 지출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연금,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자산과 부채를 목록화하고 매월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생활비, 의료비, 취미 활동비, 비상금 등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다. 특히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를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안심이 된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 비용이 너무 크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크고 관리하기 힘든 집에서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면 유지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건강 관련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험이나 의료비 저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가족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 찾기. 60대 이후에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도 크게 변화한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이 시기에는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고 성인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손주와의 관계 등 다양한 가족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중요해진다. 퇴직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각자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되 함께하는 활동도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이 필요하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통제나 간섭보다는 조언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요청받을 때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 조부모가 된다면 손주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다. 조부모는 부모와는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와 가족의 역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다만 양육 방식에 대해 자녀 세대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세대 간 소통의 열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60대 이후의 세대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은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가 되었고, 이를 활용할 줄 모른다면 정보 접근과 소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좋다. 지역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과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은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도구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은 물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지도 앱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유용하고 건강관리 앱은 일상적인 건강 체크에 도움이 된다.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면 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일을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화상통화나 온라인 모임이 더욱 보편화되었으므로 이런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의 가치, 사회 공헌의 새로운 방법.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 지식과 평생 쌓아온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다. 은퇴했다고 해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노년기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재능 기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방법이다. 평생 직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재능을 기부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였다면 소규모 비영리 단체의 회계를 도울 수 있고, 교사였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다. 멘토링도 경험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는 활동은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젊은 세대에게는 귀중한 지식을 전수받는 기회가 되고 자신에게는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이 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하기, 지역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소속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행과 문화체험,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60대 이후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이나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시야를 넓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행 전에 방문지의 의료, 시설이나 응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필요하다.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으니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나 시니어를 위한 여행 상품을 활용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문화 체험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공연, 전시회,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 정서적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문화시설에서는 노인 할인이나 무료 관람날을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합창단, 연극 동아리, 미술 교실 등에 참여하면 자기 표현의 기회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준비. 60대 이후에는 주거 환경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집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인지 고려해야 한다. 주거 환경은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 내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미끄러짐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밝은 조명, 계단 난간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욕실은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계단이 많거나 경사가 심한 집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하기 불편해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모든 생활 공간이 한 층에 있는 구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 필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운사이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면 청소나 유지 보수 부담이 줄어들고 주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집을 팔아 얻은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버 테크놀로지,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도우미. 최근에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른바 실버 테크놀로지는 노년층의 건강관리, 안전, 소통,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기기가 큰 도움이 된다. 손목에 차는 활동 추적 기능 걸음수,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이나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해주는 스마트 의료기기도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건강 데이터를 가족이나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움직임 감지 센서, 비상 호출 시스템, 자동 조명 등은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낙상 감지 시스템은 노인이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소통 측면에서는 화상통화 기술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 스피커는 정보 검색, 음악 감상, 뉴스 청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상실과 회복, 노년기 감정 관리의 중요성. 노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건강의 일부 상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 등 여러 가지 변화와 상실감에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상실에 건강하게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가장 큰 상실 중 하나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와의 사별이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을 잃는 것은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가져온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슬픔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에 따라 슬픔을 극복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의 변화로 인한 상실감도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질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조정하거나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등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관리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 명상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은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규칙적인 명상 습관은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수면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 유언장과 상속 계획,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 60대에 접어들면 자신의 재산과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유언장 작성과 상속 계획은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 과정이다. 미리 준비해둔 명확한 계획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크게 줄여준다.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법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각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필 유언장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증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 등 보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문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생전 증여, 가업 승계, 신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재무 설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재산뿐 아니라
의료적 결정에 관한 사항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연명 치료 여부, 장기 기증 의사 등을 사전 의료 지시서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의 즐거움, 평생 배움의 길, 60대 이후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독서다. 책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지식을 넓혀주며 정신적 자극을 제공한다. 꾸준한 독서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우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설, 역사, 과학, 예술 등 어떤 분야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라면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책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지역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좋은 선택지다. 눈의 피로가 쉽게 느껴지거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렵다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책이 편리할 수 있다. 산책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 식이요법과 영양,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6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식이요법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젊었을 때와는 다른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 올바른 식습관은 만성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에너지 수준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유제품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루 중 여러 끼니에 걸쳐 단백질을 골고루 분배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중요하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짙은 녹색 잎채소, 오렌지색과 빨간색 과일, 베리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자칫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차, 스프, 과일, 채소 등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 6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해진다. 많은 질병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열쇠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이상 받는 것이 좋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심전도, 폐활량 검사 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골밀도 검사도 중요하다.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에게 흔하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암 검진도 나이에 맞게 받아야 한다. 대장암 검진은 10년마다, 유방암 검진은 2년마다, 전립선암 검진은 남성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피부 변화, 점의 모양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과 귀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백내장, 녹내장 등 노년기의 흔한 눈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청력 저하도 노화의 일부분이므로 청력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구강 건강도 전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고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 등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주 질환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행복한 노후의 기초. 6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은퇴, 역할 변화, 신체적 제약 등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 체계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활동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도시 공원이나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호흡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하루에 단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꽃 가꾸기, 음악 감상, 뜨개질 등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활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회적 연결도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구, 가족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여준다. 만약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 종교 단체,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는 것도 좋다. 온라인 소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화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연결될 수 있다. 수면의 질,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숨겨진 열쇠. 60대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며 밤에 자주 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 기능 강화, 기억력 유지, 감정 조절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필수적이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한 한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낮잠을 자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고 늦은 오후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밤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수면 환경도 중요한 요소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기기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으로 수면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습관도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취침 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저녁 시간에는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등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 긴장을 풀고 정신적 안정을 도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지혜로운 노후,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6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부 관계 커뮤니티 참여,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을 통해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신체 건강을 지키고 풍요로운 취미 생활과 지속적인 학습으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여행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와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상실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며 양질의 수면을 통해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아름답게 가꾸는 여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며 성장할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